안녕하세요. 벌써 2단원을 공부할 차례네요. 혹시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고 벌써 6학년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없겠죠? 그럼 안 돼요. 이제 시작인걸요? 우리 화이팅 해봐요. 2단원에서는 각기둥과 각부를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와, 우리도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 입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자. 건축물을 만드는데 고무차를과 막대는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이 만들 건축물은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봉을초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여러분. 또 수학 2단원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학 2단원까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아마 수학 2단원이 끝날 때쯤에는 등교 개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오면서 2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 영상과 함께 지식 채널 2에서 만든 피카소와 입체 도형이라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다 확인했나요? 혹시라도 확인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다 봤으면은 2단원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 등 뒤에 보면은 칠판에 세계 여러 나라의 건물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건물들의 사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물은 미국에 있는 플랫 아이언이라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에 있는 목재박물관이라는 건물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주도에 있는 한 서점 건물인데 이름은 만춘서점이라고 합니다. 만춘서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죠.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에 있는 두오모라는 건물이고 이 건물 우리 다 알죠. 우리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영국의 시계탑으로 유명한 빅벤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나라 서울 경복궁에 있는 굴뚝이라고 합니다. 굴뚝, 옛날 굴뚝. 그리고 이 사진은 미국의 국방부 건물이죠. 펜타곤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부 건물이고 이 건물은 딱 봐도 어떤 모양인지 알 것 같죠? 네덜란드의 펜슬 빌딩이라고 하네요. 펜슬 빌딩. 연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죠. 바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루브르 박물관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건물이 있네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체코에 있는, 체코라는 나라에 있는 성 바바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건물들의 특징을 입체 도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 텐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그리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먼저 요 왼쪽에 있는 세 건물의 특징을 잘 살펴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면은 삼각형광이고 이 식으로 옆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 같은데 비슷한가요? 이 세 건물의 특징이 선생님이 그린 입체 도형과 좀 닮았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 선생님이 이 건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입체 도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면은 사각형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각형 모양이고 옆면의 모양도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좀 비슷한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세 개의 건물들의 특징을 도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사각형 모양이고 오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건물의 특징을 도형으로 나서 해보면은 전부 다 뾰족한 것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밑면은 직사각형이고 옆면은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입체 도형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입체 도형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것은 바로 직육면체였죠. 직육면체. 그래서 작년에 배운 직육면체에 대한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번 달에 배울 내용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각기둥과 각부를 학습하기 전에 5학년 2학기에서 배웠던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살펴보며 모서리, 꼭지점, 면위수를 알아봅시다. 직육면체의 면, 모서리, 꼭지점은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면은 6개, 모서리는 12개, 꼭지점은 8개입니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군요. 짱이에요. 다음으로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보고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해요. 가로가 5cm, 세로가 3cm, 높이가 4cm인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수학 익힘 17쪽의 정육면체 전개도를 잘 그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면을 5개로 그린 건 아니겠죠? 이제 영상을 보며 공부할 내용을 살펴봅시다. 각기둥과 각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수학체험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학체험관에 오니 참 좋다, 그치? 응, 참 좋아. 저기 입체관이 있네? 우리 저기에 가볼까? 그래, 입체관에서 어떤 체험을 할지 궁금해. 빨리 가보자. 연수야, 여기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이 있어. 그렇네. 입체 도형이 참 재미있게 생겼다.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응, 서로 비슷하게 생긴 입체 도형끼리 분류해볼까? 우와, 이렇게 놓아보니까 입체 도형의 다른 점이 잘 보여. 참 재미있다. 그런데 이 입체 도형들은 뭐라고 부를까? 글쎄, 그건 여길 다 보고 나면 알 수 있을 거야. 좋아. 어서 가보자. 여러분도 친구와 함께 수학체험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수학체험관에 있는 입체도형 체험 활동을 떠올리며 이번 단원에서는 각기둥과 각부를 배워봅시다. 연수와 준기가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수학체험관입니다. 입체관이요? 입체관 입구의 진열장에는 어떤 물건들이 놓여 있나요? 선물상자, 사각형이 그려진 종이, 삼각형이 그려진 종이, 물통 등이 있어요. 축구공, 과자상자, 원이 그려진 종이도 놓여 있어요. 진열대 앞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보고 있어요. 입체 도형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입체 도형의 모양을 따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삼각형이 될 것 같아요. 사각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높이를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긴 자와 삼각자를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쩜 이렇게 정답만 잘 이야기할까요? 정말 짱이에요. JJANG. 짱짱. 그럼 상자를 펼치면 어떤 모양의 전개도가 될까요?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됩니다. 자르는 곳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전개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르는 위치에 따라 전개도는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 있죠. 연수와 준기가 입체관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 같나요? 건축물을 만들려면 입체 도형을 살펴봐야죠. 전개도를 보고 도형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상자 같은 도형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통해 2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손든 다인이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도형을 배울 것 같습니다. 입체 도형이요. 그리고 2단원 제목인 각기둥과 각불도 배우겠죠? 역시 다인이는 눈치 9단, 아니 100단이네요. 그럼 이 단원을 다 배우고 난 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질문은 무엇인지 하준이가 말해볼까요? 내 주변에서 각기둥과 각볼을 찾아볼 수 있고 각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각기둥과 각볼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어야 해요. 네, 잘 이야기해줬어요. 하준이도 짱이에요.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각기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봄 날씨가 너무 좋아 자꾸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우리 다 같이 만날 그날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해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잘 들었나요? 이 단어는 1단원보다 훨씬 좀 더 쉬울 것 같죠?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 단어는 조금 1단원에서 그 계산하다가 지친 머리를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수학 익힘책 숙제. 오늘은 2단원 제일 앞 페이지 17쪽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이미 벌써 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익힘책 17쪽부터 한번 검사해보고 다음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